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침, 늘 그 자리에 있는 풍경, 익숙한 일상의 반복. 하지만 하루는 언제나 같은 얼굴로 우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몸은 어제의 연장선에 있지만 마음은 매번 전혀 다른 상태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볍고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쁠까요? 특별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올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단순해지기보다 복잡해지는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느껴지는 날도 점점 늘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고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바뀌는 세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만큼은 잠시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마음의 사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불교적 마음훈련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고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와 지금의 삶에 꼭 맞는 가장 현실적인 마음 연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과 함께 마음도 함께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끝내지 못한 일, 몸이 무거운 느낌, 이유 없이 밀려오는 걱정까지 눈은 떴지만 마음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아침은 시작부터 숨이 가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런 아침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급히 몸을 일으키며 생각이 생각을 밀어내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생각이 아니라 호흡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생각입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는 이 단순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금의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숨을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루의 이유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평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진짜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큰 사고 없이 눈을 뜬 것, 오늘도 몸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 오늘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처럼 이어진 하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직도 이래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 1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혹은 급히 일어나기 전에 잠시 그대로 누운 채로 자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숨을 3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특정한 대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어도 좋고 삶 자체여도 좋고 지금의 나 스스로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5070의 아침은 젊은 시절의 아침과는 다릅니다. 몸의 반응도 느리고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여백은 더 넓어졌습니다. 급하게 뛰어갈 곳이 줄어든 대신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나이의 아침은 더 이상 전쟁의 출발이 아니라 하루를 조율하는 조용한 조율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아침과 함께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밀어내듯 시작하지 말고 하루를 맞이하듯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 하나, 감사한 문장만으로도 하루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숨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루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감사를 떠올리는 사람은 하루에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전이 되면 세상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 휴대전화 속에 펼쳐지는 남들의 일상, 뉴스와 이야기 속에서 접하는 성공의 장면들까지 의도하지 않아도 비교의 대상은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오전의 비교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에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남의 기준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가지며 누군가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앞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둔 채로는 어느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는 삶을 제대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시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히 5070의 시기는 비교가 더 깊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세워두었던 기대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고 남들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비교는 늘 나에게 불리한 장면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교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삶은 점점 잘못 살아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만난 사람도 다르고 지나온 길도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인연의 삶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긋난 일입니다. 물고기에게 하늘을 날지 못했다고 꾸짖는 것처럼 비교는 서로 다른 존재에게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일입니다. 오전의 마음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비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교에서 출발한 노력은 언제나 조급해지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나를 인정한 뒤에 나오는 노력은 느려도 오래 갑니다. 오늘 오전 누군가를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질 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삶의 장면들이 하나둘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는 몸,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데려온 시간들.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열등감 대신 고요함이 남고 조급함 대신 안정이 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오전의 수행이며 하루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게 하는 두 번째 마음의 기둥입니다. 낮이 되면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말, 일터에서 오가는 말,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까지 우리는 말 속에서 하루를 건너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이 몸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며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낮은 말 때문에 따뜻해지고 어떤 날의 낮은 말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큰일이 되겠어. 하지만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상처들 가운데 많은 것이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위에는 가장 깊고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5070의 시기에 이르면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이 나이에는 이미 많은 관계가 쌓여 있고 그 관계는 말 한마디에 더 깊어질 수도 오랫동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다소 거칠어도 다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말은 한 번 어긋나면 되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지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필요한지 그리고 따뜻한지 이 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아무리 솔직해 보여도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나 자신의 마음을 더 어지럽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혼동합니다. 참는 것은 속의 말을 눌러 담는 것이지만 다스리는 것은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참으면 언젠가 터지고 다스리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는 그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이 이미 거칠어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낮 동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박하고 싶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즉각 말로 맞서기보다 먼저 숨을 한번 고르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이 감정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덧붙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더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덜 하고 대신 듣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나와 상대의 마음 사이에
불필요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때가 많습니다. 말이 마음을 대신하지 않도록 말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연습.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낮의 수행이며 하루의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세 번째 마음 훈련입니다. 오후가 되면 하루의 무게가 몸과 마음에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맑음은 희미해지고 오전의 집중력도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같은 말에도 유난히 예민해지며 마음은 기쁨과 괴로움 사이를 더 크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오후는 별일 없어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어떤 날의 오후는 사소한 일 하나에 기분이 크게 들뜨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기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지나친 기쁨도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기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곧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괴로우면 마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괴로움의 양 끝을 오가며 흔들리는 마음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치우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치우친 마음을 가운데로 되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에 완전히 몸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기쁨도 머물다 지나갈 것이다. 반대로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 괴로움 속에 온전히 빠져들기보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괴로움도 머물다 지나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의 파도 한가운데서 나를 다시 중심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기쁘면 내가 전부 기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괴로우면 내가 전부 괴로운 존재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은 한때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내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 손님에게 집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을 다시 나 자신으로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5070의 삶에는 이미 수많은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의 짐폭이 크고 그것대로 흔들리며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 흔들림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나이입니다. 이제는 모든 감정에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늦춰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배워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마음이 크게 들뜨거나 유난히 가라앉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중이다. 이 말은 현재의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게 두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감정을 머무는 손님으로 바라보게 해줄 뿐입니다. 기쁨에도 취하지 않고 괴로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삶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힘이며 하루의 균형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네 번째 마음 훈련입니다. 오후에 이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바깥의 움직임보다 안쪽의 생각이 더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에는 바쁨에 밀려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이 시간에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오늘 했던 말, 오늘의 표정, 끝내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의 얼굴까지 저녁은 하루를 다시 꺼내어 조용히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저녁은 유난히 고요하고 어떤 날의 저녁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녁만 되면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제대로 못했구나.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런 말들은 하루를 정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저녁을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수용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잘한 하루든 부족한 하루든 오늘이라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스스로를 재판하며 쉬지 못하게 됩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수용이란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우선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용 다음에 놓아버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은 채 밤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의 몫으로 넘기고 오늘 풀리지 않은 감정은 오늘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무책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아끼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쥐어짜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5070의 저녁은 인생 전체를 닮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이미 지나갔고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동시에 많은 것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저녁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로 이 저녁의 쓸쓸함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비로소 놓아버림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하루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닫는 담담한 마침표입니다. 수용과 놓아버림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밤이 더 이상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쉬어도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하게 잠든 밤은 다음 날의 아침을 훨씬 부드럽게 맞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하루의 완성이며 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이어주는 마지막 마음 훈련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저물고 또 하나의 밤이 우리 앞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잘했든 부족했든 그 모든 시간은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재촉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생각에서 잠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잘 살았다는 기준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해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덜 다치게 하며 살아냈느냐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아침의 호흡과 감사, 오전의 비교 내려놓기, 낮의 말 다스리기, 오후의 중도, 그리고 저녁의 수용과 놓아버림까지.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 마음 훈련은 특별한 수행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거창하지 않기에 매일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기에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5070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움켜쥘 필요도 없고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덜 흔들리기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조금 느려지고 생각이 조금 조용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 하나라도 얹어주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연습들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기억나도 좋고 일주일에 몇 번만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마음보다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한 번 이 자리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자신을 다독이며 오늘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오늘의 당신은 오늘의 몫을 이미 다 해냈습니다. 남은 것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고 이 밤만큼은 조용히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숨을 들이쉬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또 한 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일 것입니다.